또 딸이야. 친정엄마 닮아서 딸만 줄줄 낳네. 이 말이 언제 나온 말인지 아세요? 결혼 첫날도 아닙니다. 크게 싸운 날도 아닙니다. 출산 직후 병실 침대에 누워 방금 세상에 나온 아이를 처음으로 품에 안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진통을 버텨낸 며느리에게 돌아온 첫 마디가 축하도 수고했다는 말도 아닌 한숨 섞인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떻게 하셨겠어요? 소리를 질렀을까요? 울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눈을 감아버렸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정아은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꼭 안은 채로 입술을 깨물며 그냥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참음이 무려 8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딸 셋을 낳으며 반쪽 취급을 받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 남편조차 고개를 돌려버린 그 자리에서 홀로 버텼던 이야기. 그리고 결국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끝이 난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 채널은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들, 눈물 속에서도 끝내 따뜻함을 찾아내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분명 여러분 마음 한켠을 깊이 건드릴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계속 찾아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결혼한 지 이듬해 정아은은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28의 나이, 10시간이 넘는 진통 끝에 세상에 나온 아이를 두 팔에 안았을 때 하은은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따뜻한 숨결이 자신의 가슴에 닿는 그 순간, 살면서 겪어왔던 힘든 일들이 전부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시어머니 박금자 씨의 시선이 아이에게 닿자마자 얼굴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딸이야? 친정엄마 닮아서 딸만 줄줄 낳네. 조산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시어머니가 내뱉은 그 말은 낮고 조용했지만 하은의 귀에는 폭탄처럼 울렸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은 채로 하은은 그 말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친정엄마도 딸만 셋이잖아. 유전인가 봐. 아이고. 남편 진석은 구석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말리지도 하은을 감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다문 채 불편한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신생아실에 아이를 보낸 뒤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하은은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출산의 기쁨이 채 마르기도 전에 밀려온 그 서러움이 그저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났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냥 한번 울고 털어버릴 수 있는 일이었더라면.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또 딸이네. 하긴 뭘 기대했나. 시어머니의 말은 매번 조금씩 달라졌지만 담겨있는 의미는 언제나 한 가지였습니다. 딸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 딸을 낳는 며느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 하은은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세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자랐다는 걸 알기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믿었기에. 무엇보다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싶지 않았기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명절이면 시댁 친척들 밥상을 혼자 차렸고 아이 둘을 키우면서도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산후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집안일을 감당했고 어디 아프다는 말 한마디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한 번도 고맙다, 수고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은 자주 했습니다. 내 친구 아들 며느리는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낳았다더라. 사람 팔자 참. 아들 하나 못 낳으면 여자로서 반쪽이지. 그게 세상 이치야. 내 친구들은 손주 다 아들이던데 우리 집만 이러냐. 하은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찬물을 한 컵씩 마셨습니다. 분노를 삼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참고 마시고 또 참았습니다. 셋째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하은도 솔직히 바랐습니다. 아들이었으면 했습니다. 아들이 갖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라면 조금은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시선에서, 그 끊임없는 말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게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임신 16주 성별 검사 결과가 나오던 날이었습니다. 초음파 화면을 들여다보던 의사 선생님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딸이에요. 하은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세상에 나오기도 전부터 이미 죄송하다는 감정이 드는 아이라는 사실이 그 자체로 너무 슬펐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닌데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엄마가 먼저 알고 있다는 게 그날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어? 하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딸이에요.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잠시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 대 끊기게 생겼다. 병원 가서 방법 좀 알아봐. 요즘 그런 기술도 있다던데. 하은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방법을 알아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임신 중인 아이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너무 충격적이어서 생각 자체가 멈췄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하은은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 진석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를 향해 한마디 하는 대신 그는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그 침묵이 시어머니의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처음으로 냉정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아이를 낳는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아들을 낳지 못한 결함 있는 존재. 그게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라는 게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셋째 딸 서아가 태어난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딸 셋이면 시집 보내는 것도 일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손자 얼굴은 못 보겠구나. 아, 오늘도 분홍 옷이네. 이 집은 분홍만 보이냐. 하은은 이제 그런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릴 때 듣고 흘려보냈습니다. 감각이 무뎌진 것인지 마음이 닫혀버린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오직 그것 하나만으로. 추석이었습니다. 1년 중 하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날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다 모이는 자리. 아이들 셋을 데리고 시댁에 가야 하는 그날. 하은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10가지가 넘는 음식을 혼자 준비하는 동안 남편은 늦게 일어나 아침을 먹고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전이 되자 하나둘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의 형제들, 그 배우자들, 자녀들까지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음식을 상에 나르고 있는 하은 곁으로 시어머니가 다가오더니 낯이 자랑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음식은 참 잘해요. 근데 아들은 못 낳더라고. 딸만 셋이야. 셋. 친정 닮아서 그런 거겠지 뭐. 웃음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친척 몇 명이 어색하게 웃었고 누군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은은 아무 말 없이 상을 계속 차렸습니다. 속에서 뭔가가 타오르는 것 같았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오늘만 참자. 오늘 하루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식탁 한편에서 밥을 먹고 있던 첫째 딸 유나가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조용하고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희는 태어나면 안 됐던 거예요? 식탁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8살의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른도 쉽게 묻지 못할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오늘 처음 이 말을 꺼낸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질문을 오늘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꺼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은은 그 눈물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8년 동안 어떻게든 쌓아왔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하은은 조용하지만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딸이라서 뭐가 부족합니까? 이 아이들, 저한테는 세상 전부예요.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하나 다 귀하게 낳은 제 자식들이에요. 아이들 앞에서 이 아이들이 환영받지 못한 존재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제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거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친척들은 저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남편 진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 단 6 글자였습니다. 하은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세 딸이 아무 말 없이 엄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가 최고야. 하은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부엌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인정받으려 애쓰지 말자. 사랑받으려 하지도 말자. 그냥 아이들만 지키며 살자. 그게 그날 하은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명절 이후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같은 집은 아니었지만 가끔 만나는 자리에서도 두 사람 사이엔 최소한의 말만 오갔습니다. 하은은 필요한 연락만 했고 시어머니도 예전처럼 먼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진석은 그 상황을 딱히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보다 조용히 거리를 두는 쪽이 편했을 것입니다. 하은도 그게 편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려면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2번쯤 바뀌었을 무렵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금자가 쓰러졌어. 빨리 와야겠다. 시어머니 박금자 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전화를 받고 옷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 가도 되는 이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다는 것, 새벽이라는 것, 그동안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 그 이유들이 머릿속에서 차례차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옷을 입었습니다. 이웃 언니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자신도 왜 가는지 완전히 납득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시아버지가 쪼그려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의사를 붙잡고 상태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을 했습니다. 간호사에게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서 물어보고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허둥대는 시아버지 옆에 앉아 따뜻한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밖 보호자 대기실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남편은 새벽 4시쯤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혼자 깨어있던 사람은 하은이었습니다. 왜 왔을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밉기도 했고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침 6시 시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보호자 면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진석이 먼저 들어갔고 시아버지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은도 조용히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시어머니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아버지, 아들 진석, 그리고 하은. 시어머니의 눈이 하은에게 닿았을 때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목소리는 작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말은 분명히 들렸습니다. 하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가족이잖아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가에 무언가 차오르는 것 같았지만 하은은 더 이상 그쪽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고 하고 병실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회복은 더뎠습니다. 재활 치료가 필요했고 당분간 혼자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시아버지 혼자서는 병원 일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진석은 직장 때문에 매일 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은이 움직이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3번 아이들 등교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서 시어머니 병원에 들렀습니다. 링거 교체 확인하고 재활 선생님과 경과를 이야기하고 식사 보조 상황을 챙기고 처방전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안 와도 된다. 힘든 거 나도 안다. 하은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왔으니까 있을게요. 말을 더 얹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게 포장하지도 상황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온 것이고 그냥 있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시어머니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 과일을 깎아 내밀면 말없이 받아먹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깎는다. 그게 전부였지만 하은에게는 적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퇴원을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는 조용한 시간. 시어머니가 하은을 불렀습니다. 하은아, 처음이었습니다. 이름을 부른 건 항상 며느리였거나 그냥 야였거나 아예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장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아들 타령만 하고 살았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우리 세대는 다 그랬으니까. 집안대에 있는 게 여자 역할이라고. 아들 못 낳으면 반쪽이라고. 나도 그런 말 들으며 살았거든. 하은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쓰러지고 나서 보니까 아들은 어디 있어? 진석이도 바쁘다고. 밤새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 너야. 내가 그렇게 구박하고 상처 준 사람이 너인데.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평생 진짜 가족이 뭔지를 몰랐다. 아들이 있어야, 손자가 있어야 완성되는 줄만 알았지. 눈앞에 있는 사람이 진짜라는 걸 이렇게 늦게 알았어.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하은아. 진심으로. 하은은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8년의 시간이 단 한마디로 녹아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서운한 기억이 있었고 여전히 아픈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니, 얼른 나으세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퇴원 후 시어머니는 조금씩 달라져 갔습니다. 손녀들이 찾아오면 예전처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불렀습니다. 유나야, 이리 와봐. 할머니, 손잡아봐. 유나는 처음엔 머뭇거렸습니다. 8살 아이가 기억하는 할머니는 언제나 차갑고 무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유나, 할머니가 그동안 잘못했어.
이제 할머니가 다 고칠게. 유나는 조심스럽게 안겼습니다. 이내 서아도 둘째 지아도 달려와 할머니 곁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새 아이를 한꺼번에 안으며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지인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딸 셋둔 며느리 덕에 인생을 배웠어. 뭐가 진짜 가족인지, 뭐가 진짜 사랑인지. 하은은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웃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아예 없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은 그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28의 자신이 떠오릅니다. 한숨 한 번으로 축하를 대신 받았던 그 순간이, 아이를 처음 아는 그 기쁨이 단 한마디에 무너지던 그 밤이.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하은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 막내 서아가 엄마 손을 꼭 잡고 말했으니까요. 엄마, 나 엄마 딸이어서 너무 좋아. 그 말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세상 어떤 말보다 그 한마디가 8년을 버텨온 하은에게 가장 큰 답이었습니다. 세 딸의 엄마, 정하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딸이라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 그리고 그 당연한 걸 얻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버텨야 하는지.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낳은 아이는 어떤 성별이든 이미 완전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미 충분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찾아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